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 임현균입니다. 오늘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궁수 활을 쏘는 분입니다. 궁도 실업 선수로 인생 2막을 막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궁도 선수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충청남도 체육회 소속 궁도 선수 이진영입니다. 네, 궁도라는 것이 활을 쏘는 거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 양궁처럼 이게 확 와닿진 않거든요. 궁도에 대해서 어떤 스포츠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양궁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궁도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죠. 생소합니다. 네. 네. 사실은 그 양궁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국궁이라고 해요. 아, 국궁. 네. 국궁 또는 각궁. 각궁. 네. 뿔각자 써가지고. 네. 아, 네.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거예요. 영화나 네.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들 알고 많이 계신데 알죠. 네, 네, 봤죠. 막상 국궁이라고 하면 그게 연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거고. 네. 알면서도 모르는 게 우리 전통 활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전통 활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들이 주로 사용한 무술이자 전통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국궁이라고도 하지만 궁도라고 한 거 보면 우리가 네. 도자를 참 되게 좋아해. 길도자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수양 그 정서를 함양하는 건데 이게 양궁하고는 어떻게 정확 다릅니까? 일단은 크기가 달라요. 아, 네, 네. 네. 예. 양궁은 좀 상당히 크죠. 그 외에도 제작 방법이나 네. 재료, 예. 또 쏘는 방법, 또 쏘는 거리, 네, 이런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그 충남 그 체육회 소속 실업 선수로 나오셨지만 얼마 전까지도 직업이 경찰관이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나요? 제가 아직도 보면은 경찰 물이 덜 빠진 것처럼 네. 보이긴 하죠. 눈매가 좀 날카로우십니다. 네. 제가 활을 오래 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경찰 생활을 하다 33년 정도 했어요. 33년? 오래 하셨네요. 33년 정도 하는데 명예퇴직 전에는 태안경찰서 태안지구대에서 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팀장을 또 현장의 리더라고 하고 네. 현장 지휘관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네. 팀장이 주 역할이 팀원들을 이끌고 팀원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코칭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더로서. 네. 그러려면 또 그 많은 능력을 갖춰야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금 내가 오히려 팀원들을 이끄는 게 아니고 네. 저기 사진이 막 나오네요. 오히려 팀원들한테 얹혀가는 그런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아드님들이 아주 늠름합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맞나 그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게 작년 10월쯤. 네. 그런데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궁도 선수를 선발한다고 공문이 내려온 걸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나도 좀 선수 생활도 하고 싶은데 네. 무턱대고 지원을 해봤죠. 근데 운이 좋게 선발이 됐어요. 아, 네, 네. 천운이죠, 천운. 예. 그래가지고 또 갈등을 했어요. 음. 경찰을 계속 할 건가? 음. 아니면 경찰 하면서 선수 생활도 할 건가? 네. 아니면 퇴직을 하고 네. 선수로만 갈 건가? 네. 그런데
남자가 직업을 바꾼다는 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늘 해던 일이고 오랫동안 한 일인데 네. 갑자기 이게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때가 11월 11일 날 결정이 됐는데 네. 15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해야 돼요. 11일 날 결정이 나고 15일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작년 겨울 막 문턱에서 그랬네요. 그렇죠. 아이고. 그 11일 날 선수 선발 확정이 돼가지고 네. 며칠 갈등을 하다가 속으로 네. 내가 이러다가 또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선수의 길을 가자. 그리고서 15일 마지막 4일 그냥 굵게 그냥 막 예. 고민하셨겠네요. 그렇게 하고서 가서 명예퇴직 신청을 했죠. 네. 근데 이게 보통 가정 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이제 남자가 자기 일이긴 하지만 가족이 얽혀 있어서 그렇죠. 부인이 아마 심하게 반대 혹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튀어 안 돼야 뭐 이러면서. 저희 아내가 특히 제복을 좋아해요. 네. 그럼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입던 제복을 가지고 있는데 좀 아쉬워는 하더라고요. 그만둔다니까. 네. 그런데 그 전부터 선발전 나가기 전부터 나는 선수로 만약에 선발이 되면 명예퇴직하고 선수를 할 거다. 네. 이런 내 계획을 네. 계속 그 가스라이팅 하듯이 했죠. 조금씩 흘리셨구나. 아유 못 하겠어. 그리고 막상 선수로 선발됐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말로는 잘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응원은 하는 말을 해주는데 속은 약간 서우는 게 왜 없겠어요. 사실은 안정된 직장에 그 정도 하셨으면 이제 팀장도 하시니까 리더시고 뭐 여러 사람한테 존경도 받고 그랬을 텐데 그거를 그냥 정말 순수히 그래 그냥 그만해 이렇게 하신 아마 아내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든든한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인분들하고 가족분들의 그런 응원을 저희가 네. 한번 또 마련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태안? 태안. 네. 저기 헐떡 보이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네. 활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나 보죠? 예. 어떤 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까? 저기서 삐끗하면 팔이 부러지거나 상하게 되죠. 부러질 수도 있군요. 그리고 이게 위하고 아래하고 잘 이게 밸런싱이 맞아야지 이게 그렇죠. 잡아당겼을 때 예. 고르게 나가지. 위에가 더 강하거나 아래가 더 강하면 삐뚤어 나가겠네요. 예. 바람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뭘 이렇게 더군다나. 그렇죠. 네. 영화에서는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극복하는 거하고 계산해가지고 뭐 계산한 것이 극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활시를 딱 얹어가지고 저 활 길이도 굉장히 긴 것 같네요. 저거 몇 센티미터 정도 되는 겁니까? 이 활이에요. 이 활. 네. 화살은 쭉 길이로 봤을 때는. 예. 이렇게 아무데나 맞아도 되게 되나 보죠? 예. 네. 양궁 같은 경우는 관역에 네. 중앙에서부터 그냥 높은 점 쓰고 가해로 막대기 갈수록 잡듯이 잡으시면 네네. 줄어들죠. 화살이 점수가 나가면 낮아지죠. 스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활은 높고 여기는 낮고 관역에 어디를 맞아도 한 번을 하더라도 마치 자세를 1점을 정확히 주는 잡고 하시고 예. 예. 조금 쉬어주고 이렇게 잡으셔야 네네. 예, 여기 스치지 않을 거예요. 저분은 초심자인가 보네요. 좋습니다. 네. 자세. 네. 예. 계속 배운 지 그렇게 얼마 안 됐네. 예. 숙달 될 때까지 왼손잡이신 것 연습하시고 예. 예. 저 근육이 이렇게 탁 몸에 뵐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초보 교육이 3개월 정도 해요. 주 몇 회 정도 해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매일 와도 3개월. 3개월? 예. 3개월은 해야지 근육이 이제 좀 예, 예. 생긴다는 말씀이네. 오래 당기고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바들바들 떨리는 거죠? 그렇죠. 예, 적당한 순간에 탁 모든 당겨서 봐야 공도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꿈이지만 그거를 직장 다니면서 이뤘다는 것도 좀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활 탁 잡고 지도하실 때 보니까 선생님의 그 눈빛이 확 달라지신 거가 보입니다. 점수는 어떻게 보통 내는 건가요? 저게? 양궁하고 다르게 양궁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운데 이게 10점이고 예. 9점, 8점, 그렇죠. 뭐 7점. 가운데에 맞을수록 점수가 고득점을 하고 맞아요. 그런 식인데 이 전통활에 있어서는 관역이 실제 맞으면 높이가 2m 66.7 정도 돼요. 그 관역이 2m 60이나 돼요? 키가 높이가 그러니까. 네. 아, 폭은 2m. 그렇군요. 어른 키보다도 훨씬 크네요. 가까이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145m에서 보면 쬐끄마 보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 데나 맞아도 똑같이 1점을 줍니다. 좀 넉넉한 충청도 인심 같기도 하고. 그죠? 거리는 얼마 정도 돼요? 저 양궁은 보통 양궁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종목은 70m만 쏘고요. 70m. 네. 이 국궁은 전국 공통 어디 가나 145m를 씁니다. 그러면 뭐 그 양궁의 2배가 조금 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만큼 맞추기가 어려워요. 점수는 1점 하는데 몇 발을 써야지 되는 겁니까? 한 번 쏠 때 5발 기본이에요. 5발. 예, 5발을 한 손이라고 그래요. 한 손. 예, 손가락이 숫자가 똑같네요. 그렇죠. 네. 손과 활과 우리 몸과 평상시에 쓰는 용어 많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몇 손을 다 써야지 맞히잖아요. 한 손 5발을 쏘면 다시 물러나야 돼요. 예. 그리고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손을 쏩니다. 15발. 세 손. 예. 다만 일부 대회에서는 25발을 쏴요. 이 거리도 벌고 보조 장치도 없고 뭐 쉬워 보이진 않는데 벌써 15년 정도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그 궁도의 맛을 좀 들이게 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소시적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서산 시내 궁도장 근처에서 주로 놀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네. 한 지금 기억에 한 60대 분들 다 이제 은퇴하신 그렇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예. 많은데. 그분들이 그걸 쏘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막연한 어린 마음에 나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 먹으면 저거를 꼭 해야겠다. 그때 씨앗이 마음속에 들어갔네. 네. 예. 그러고서 이제 은퇴해야 되니까 잊어먹었죠. 은퇴하고 할 거니까. 네네. 그러다가 제가 경찰 생활 한 15년쯤 했을 때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지난 걸 생각해 보니까 뭐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경제적으로나 뭐 그렇다고 경찰 계급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네. 그거보다 더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재미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도 없고 다 싫어. 아이고. 슬럼프네, 슬럼프. 그때 깜짝 놀랐죠. 네. 속으로. 네. 이게 혹시 우울증 초기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뭐 좀 헤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평소 잘 알고 지내시던 분 중에 가게를
그 집 상가를 방문했어요. 네. 근데 책상에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활 쏘는 사진이었나요? 네, 그분이 이렇게 딱 하고 자세를 잡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 멋있는 것이. 그래서 선배님 이거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도 해볼래?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이건 다 나중에 은퇴하고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아닌디. 예. 그랬더니 아니야, 자네보다 더 젊은 사람도 있어. 어디로 와.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근데 이걸 누가 해보래. 좋다고. 그래서 갔죠. 아이고. 네. 가던 날부터 훈련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누가 소? 양궁 활 배우라고 네. 하신 분이 네. 이렇게 좋은 걸 자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 거기에 빠져서 네. 쉬는 날은 무조건 거기로 가고 거기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훈련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덧 그분들과 나란히 서서 네. 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우울증은 도대체 왜 걸리는 거지? 네.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 힘든 시기를 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이제 궁도인데 네. 이 하다 보니까 그 자신감도 얻고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족감도 얻었을 텐데 어떤 것이 나한테 이렇게 딱 영향을 줘서 그 자신감 회복이나 일상생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활의 그 매력이라는 게 활을 물론 궁극의 목표는 쏘아서 맞추는 건데 네. 그 맞추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단계별로 배워서 활을 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쏴 보니까 이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네. 거기에 빠져들어요. 음. 그러면서 내가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거의 뭐 지금 충청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셨고 그 전에는 태안 선수로 아주 유명한 이제 선수가 이미 되셨어가지고 하는데 그 실업 선수로 제 2의 이제 삶을 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꿈과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실업 선수, 직업 선수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실업 선수가 됐는데 우선은 첫 해니까 제일 중요한 네. 부상 방지 그렇게 해서 1년을 꾸준히 생활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또 기회가 된다면 큰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는데요. 그 퇴직을 하시고 제2의 인생으로서 충청남도의 궁도 국궁의 대표 선수가 되신 이진영 선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꿈을 꾸시면요 언제든지 그 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나 모르겠네요. 내일 또 잊지 말고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